안녕하세요. 대페이 토크 최세연 백점입니다. 우리 지금 1월 방송을 하고 있잖아요. 아직 네. 설날은 안 됐지만 그래도 2025년 우리가 대망의 2025년이라고 해서 인사는 드려야 되겠죠? 맞습니다. 여러분 새해 복 복 많이 많이 받으세요. 받으세요. 진짜 복 많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1월이라서 좀 즐거운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정부 차원에서는 정말 바쁜 1월이겠죠. 맞습니다. 지금 만약에 한국의 전국이 혼란하면 경제가 파탄나 버려요. 맞습니다. 경제는 국민들 생활에 완전 직결적인 거라서 그렇죠. 지금 뭐 정치가 혼란하니까 환율이 널뛰길래 가지고 아유, 지금 저는 그거 수출 봐도 수입하시는 걱정. 분들, 예, 관광하시는 분들 모든 업계, 그것도 물가 이제 뛸 거를 생각하면 그렇죠. 정말 아득합니다. 네. 제가 또 보니까 자영업자들 네. 힘들어요. 예. 근데 제가 우원식 국회의장님께서 네. 탄핵 가결만 발표를 할 때 음. 무슨 말씀하셨냐면은 원래는 전국이 좀 혼란하니까 굉장히 많은 분들이 송년회를 막 다 취소를 해버린 예,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다시 하세요. 회복하세요. 네. 이런 거 듣고 네. 이분이야말로 진짜로 국민을 생각하는 분이다.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네, 왜냐면 보통 그렇죠. 사람은 아니구나. 삼도 그래서. 요인 중에서 또 이제 가장 어른신이시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예, 국정에 책임이 있는 또 굉장히 중요한 분이시잖아요. 네.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 또 너무 격려를 좋았던 해주시는 것 것도 같아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에서 봤을 때도 참 든든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다행이다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마침 제가 국회의장님 말씀 이렇게 드리는 것도 타이완의 국회와도 관련이 있어요. 그렇죠. 타이완에서 국회 내부에 막 말싸움, 몸싸움 이거 진짜 너무 자주 출연하는데 저희 부모님께서 뉴스에서 그걸 보시고 네.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고 설명을 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한국에서도 굉장히 주의 깊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맞아요. 한국에서도 그게 왜냐면 한국이 마침 또 전국이 좀 혼란할 맞아요. 시대고 우리는 또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있으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저도 시사 해설이라든지 평론이란 프로그램에서 조금 해석을 좀 해드렸어요. 너무 자세하게 깊이 들어가면 좀 어렵긴 하지만 그렇죠. 최소한 이게 뭔지 왜 그런지를 조금 말씀을 맞습니다. 드렸는데 네. 그래도 한국에서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바쁜데 대만 거 내가 뭐 관여할 시간이 있나 그게 아니라 그냥 양국을 좀 비교를 해가면서 여기는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게 민주주의 사회에서 벌어지는 그렇죠. 일이긴 하지만 우리는 지금 뭐 이렇게 해결하고 있습니다. 등등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 한국에서도 국회에서 뭐 많은 일을 하겠지만 예산안, 네. 정부 예산안. 맞습니다. 예산안 그러면은 또 지자체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게 바로 배분이라고도 하고 네. 분배라고도 하는 게 있는데 네. 한국에서는 또 교부라고 하는 것도 네. 있고 등등. 대만에서는 그래서 재정 수지 배분이라는 표현을 예, 쓰시죠. 우리는 그렇게 네. 쓰고 있고 그러면서 배분이 있고 배분은 이제 사전에 하는 거고 그러다가 네. 분배를 하는 게 있고 한데 여하튼 이걸 통틀어서 얘기를 한다면은 중앙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 예산을 가지고 네. 세수를 가지고 세입을 가지고 얼마 정도 몇 %씩은 지자체에 나눠준다 이런 네. 게 있어요. 한국도 분명 그렇게 네, 하죠. 그죠? 저희는 지방교부금이라는 말을 쓰고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또 예산안을 만들고 네. 중앙정부에다 신청을 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데요. 일단은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지방세가 있어요. 예를 들면 그렇죠. 주민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최근에는 이제 종합부동산세도 지방세 안에 들어가게 됐는데 이거 외에 뭐 공항을 세운다든지 아니면 특별한 무슨 산업단지를 만든다든지 도로를 닦을 때 그럴 때 이제 국가로부터 국고 보조금을 받습니다. 네. 이제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퍼센테이지를 딱 정확하게 말하자고 하면은 조금 굉장히 복잡하고 기술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 네. 제 전문 영역이 아니라서 좀 죄송하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왜냐하면 타이완에서도요. 일반 시민들한테 우리 길거리 가서 물어보면 10명 물어봐도 10명 다 몰라요. 이게 뭔지. 네. 도대체 이거 가지고 왜 싸우냐예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굉장히 좀 저도 궁금했었어요. 네. 왜 이렇게 큰 사건이 된 건지. 그렇죠. 예. 큰 사건이 된 거 이제 두 갈래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여당에서 원하는 방향이 아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아무래도 여당은 지금 현재 집권 여당이니까 네. 행정부문에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데 그렇죠. 이렇게 해버리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게 네. 안 되니까. 예산안을 좀 더. 네.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좀 더 편하게 할 수 네, 있으면 풍부하게 좋겠다. 좀 줬으면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겠죠. 네. 근데 지자체에 나눠주는 그게 예전에 우리가 타이완 성정부가 있었어요. 네. 타이완성 안에 타이베이와 까오숑은 빠져 있지요. 예, 제외된 거예요. 예. 제외된 거예요. 타이종은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당시 아직도 지방정부예요. 그랬군요. 네, 그냥 타이완 성 내에 네. 있었어요. 타이완 성이 없어지기 시작한 거는 90년대부터예요. 아. 리덩웨이 전 총통. 네네.
그 당시 처음에는 이랬습니다. 타이완 성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돈이 그러니까 우리가 반반씩 나눌 수 있다고 하면은 타이완 성에서 들어오는 돈이 많잖아요. 네. 자, 그래서 그때 중앙 정부에서 받은 돈이 타이페이시, 가오슝시 이런 데만 나눠주는 거기 때문에 비율이 좀 낮았어요. 자, 그런데 나중에 타이완 성이 없어진다면은 전체적으로 다 중화민국 그렇죠. 아래 들어간다면은 6도라고 해서 한국으로 말하면 광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직할시잖아요. 네. 그 직할시가 6개니까 직할시에서 가장 많이 뭘 가져가겠죠. 그렇겠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많이 가져가지만 그러면 기타 도시도 발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재정 불균형이 생기니까. 그렇죠. 불균형이 생기는데 그렇죠. 나중에 좀 크게 논란이 됐던 거는 지방 정부에서는 우리는 더 가난해졌다. 왜냐면은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분배되는 비율이 더 높았었는데 이제는 25%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에서 75%를 가져가는 거예요. 아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25%다. 그렇다 보니까 예전보다는 더 못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지방정부에서 봤을 때는 더 올려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네. 그래서 지방정부 자체로는 나쁠 게 없잖아요. 지방정부에서 누가 지금 그렇죠. 항의 데모하고 있어요. 지방정부에서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 지금 재정교부금, 이제 지방에 교부금을 주어서 그 각 지방정부의 재정을 좀 원활하게 해주는 게 사실 인구 소멸 문제와도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지방이 지금 굉장히 인구가 적고 인구가 부족한 지역이 지금 한국의 228개 시군구 중에서 118개나 됩니다. 네. 지역이 아예 없어지고 인구가 왜냐하면 인구가 자꾸 네. 사라지니까 다 밖으로 나가니까. 네. 이렇게 소멸이 되니까 지금 서울시 같은 경우는 재정 자립도가 80%가 넘고 지방의 저기 전남의 신안군 같은 경우는 11%밖에 안 돼요. 나머지 90%의 재정을 다 서울이나 아니면 울산광역시 같이 돈이 많은 도시로부터 받아야 되거든요. 사실 이런 거는 좀 불공평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가 번 돈을 자기가 쓴다는 민주주의적 원칙에서나 어떤 자본주의적 원칙에도 좀 맞지가 않죠. 이탈리아 같은 경우만 해도 북부와 남부 간의 재정 자립도의 차이가 너무 커서 밀라노라든가 이쪽 지역에서는 스스로 독립하고 싶어 한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렇죠. 이거는 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제가 얼마 전에 부산을 다녀왔거든요. 부산에 갔는데 친구가 요즘 부산은 노인과 바다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부산에는 지금 바다와 그리고 청년이 없이 노인만 남았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부산이 과거에는 한국의 두 번째 가장 큰 도시고 가장 번성한 도시였고요. 그렇죠. 지금도 인구가 3위이기는 하지만 여전히 지금 한국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지금 인구가 다 수도권으로 특히 청년 인구가 수도권으로 유출이 돼서 노인만 남았다는 이런 농담을 자기들끼리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재정 자립도 문제 그리고 지방 교부세를 어떻게 분배해주고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할 수 있게 도와줄 것인지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가 장기적인 플랜을 짜가지고 해야 될 몫인데 아마 대만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국회에서 이런 법안을 통과를 시켜야 되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 행정부문에서 이게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더 잘해서 국민들의 신뢰를 얻어서 당신들이 개정을 하세요. 그렇죠. 저는 그게 더 민주주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민진당이 타이완의 정치 민주화에 얼마나 큰 이바지를 했어요. 그런 민진당이 지금 내 맘대로 안 된다고 해서 무조건 항의를 한다. 이게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렇죠. 여당이 항의라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국민들을 설득을 시켜야지.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을 좀 많이 얘기를 하긴 했는데요. 정치가 회복돼야 물론 돼요. 잘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 돈 얘기 나오면 다 마음 상해요. 예산안 문제가 항상 그렇죠. 네. 오늘도 좋은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타이베이 토크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진행해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